최순실 씨가 뭘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PC가 어떻게 돼서 그 기자에게 갔는지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무슨 빌딩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줬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자가 입수하게 됐다. 아니 무슨 여기 책상에 놓는 그런 저 컴퓨터도 아니고 태블릿 PC라는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독일 현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애교관들 그리고 정보기관의 여러 또 일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은 도대체 독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순실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이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면은 장유진 씨라는 분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 가장 실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은 도망부터 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지금 당사자들이 한 4명의 핵심 당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다 어디 있는지요. 검찰은 찾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최순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변명만 드러나서요. 더 열이 받습니다. 오늘 라이브 쇼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80분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새누리당 대변인 되셨네요, 이분이. 며칠 전에. 모르고, 하여튼 새누리당 대변인 자격으로 오늘 나오셨습니다.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첫 번째 이게 뭡니까? 빨리 가죠. 소감부터 얘기할까요?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을 우리 선배님 한 말씀 하시죠, 편집장. 아니 이 상황이야 지난 며칠간 계속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급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사과 발언이나 해명 발언으로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일을 그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도 물론이고 또 오늘 그 최순실 씨의 그 인터뷰 내용도 물론이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암담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참담합니다. 네, 암담하고 참담하다. 우리 이현정 의원님. 저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앞으로 터질 게 많다. 일단 지금 태블릿 PC 한 개에 있는 문건이 이렇게 사회 전체를 혼란에 일으켰지만 여전히 지금 각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나올 것들이 많고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의 수준과 이 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지금 나온 것 이상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도 지금 특종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언론사들이 장난이 아닌데 다 터진 것 같은데 아직도 터진 게 많다. 우리 새누리당 대변인 반성 많이 하고 있죠. 아직 마이크도 안 잡았는데 마이크 말씀 오늘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보도가 사실 본물처럼 터지고 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판에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밴드웨건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 풍악 소리가 울리면 그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언론 보도의 진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밴드웨건 현상처럼 상당히 많은 이 보도들이 본물처럼 따르고 있다는 이런 부분. 여기에 사실상 어떤 진실이 있고 어떤 가식이 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머리를 좀 차분하게 하고 차갑게 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실에 가부간 관계없이 일종의 객마식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그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당에서도 당에서도 당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국정농단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김에 확 사표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퇴? 지도부 사퇴? 지도부 사퇴라는 부분은
후차적으로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조사, 현상에 대한 조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먼저 뭐 그것을 사태를 전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대변인 오늘부로 그만두더라도 하실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지금 새누리당이 앞으로 걔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강선 변호사.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걸 좀 보면서요, 정말 좀 참담하고 국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죠. 지금 굉장히 경제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해서 과연 이게 검찰의 어떤 그 수사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과연 이게 특검이 만사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초동에 압수수색하고 증거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지 일부 언론에서 계속 터뜨리고 있고 수사는 언론에서 하고 기자가 찾아가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검찰은 뒷볼 치는 그런 형세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마치 정치권이 특검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특검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특검이 지금까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국민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쳤고 특검의 골든타임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뭐 최순실을 뭐 체포영장에서 잡아오든지 어떤 안에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지금 생각이 촌놈이 들어요. 아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 변호사가 만약에 검사라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가지고 최순실 씨 무슨 죄로 잡겠습니까? 죄는 굉장히 많죠.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쭉 읊어보세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그건 논쟁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 다는 아닐지언정 일부는 됐다고 문제가 있다. 배우고요. 그리고요. 그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건 확실하고요. 공무상. 그다음에 군사 기밀에 관한 그런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화여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괴한 방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도 뇌물수수죄.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수수는 아니고. 뇌물수수는 아니고 허위로 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를 속인 거거든요. 상법 위반이 되는군요. 그러면 아니요. 유괴한 공무집행방해 될 수 있죠. 그리고 국정농단죄는 없습니까? 국정농단죄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 그거 빨리 하라고 새누리당에서 얘기해. 국정농단죄가 있어요.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거. 사문서 위조, 국정농단죄. 뭐 이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미르나 K스포츠 양 재단과 관련해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있죠. 횡령 배임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거는 검사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커서 특경법으로 갑니다. 특경법으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으로. 잘하시네. 자 일단 이게 오늘은요 앞에서 뭐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 프로는 좀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또 소재를 잘 잡아서 가야 돼요. 이게 오늘은 실종, 도피, 증반한 핵심 이 네 분이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자, 네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차은택 씨, 이분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은택 씨는 원래 이제 광고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뭐 중요한 대기업들 광고를 많이 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최순실 씨를 알게 되면서부터 실제 이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신의 대학교 은사가 이제 장관이 된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이 교문수석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화계의 어떤 숨은 권력, 문화계의 황태자로 사실 등극을 하게 되고 차은택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부 발주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차은택을 통해야지만이 뭔가 광고를 딸 수가 있다. 이런 게 사실은 광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미르가 지금 재단이 한 480억 정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흔적들, 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국장을 했고요. 그리고 옛날 밀라노 엑스포에 거기에 총감독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계의 어떤 권력을 움직여냈던 그러한 어떤 실제고 최근에는 그 원래 이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하고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고영택의 그 무슨 호빠, 거기 뭐 선배의
친구라 뭐 이렇게 뭐 기사에는 하여튼 뭐 나와 있던데요.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그 뭐 이런 뒤에는 얘기는 이제 있어요. 또 차은택 씨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고영택 씨 통해서 만난 거죠. 그렇죠. 네. 이 차은택 씨를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문체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사가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아마 차은택 씨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가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아, 중국 갔습니까? 네.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키미라고 볼 수 있는 게 차은택이에요. 차은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태를 통해서 네. 소개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더 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 씨가 소외를 당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좀 감정도 사고 뭐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차은택 씨가 20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네. 그 뒤부터 문화체육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스승이 문체부 장관이 되고 외삼촌이 교문수석이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아니, 그거는- 외삼촌이 교문수석 되고 아니 그건 뭐 훌륭한 스승이- 외삼촌이 있으면 경훈수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최순실이가 어찌됐든 좌지우지했다는 증명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우리가- 차은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러나 증명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뭐든지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추측 가능하죠. 왜 하필이면 그 문화계 황태자라고 하는 차은택 씨와 이리저리 연관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을까? 네. 그리고 본인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이 문화계 권력으로서는 차은택 씨가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었지만 네. 그 문화 행정 권력은 또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최순실 씨를 안 다음부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하튼 차은택 씨 주변 인사들이 정부 관계 요로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기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이 아니라 편집장님 우리 선배님 외삼촌하고 은사가 다 장관되고 뭐하고 전부 다 제가 지금 핵심만 2명 뽑은 거고요. 더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선배님 핵심 실세 아닙니까 이 나라에? 아니 제가 시키지 않았으면 핵심 실세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 차은택 씨가 거기에 적어도 얼마나 영향을 대통령하고 미쳤느냐. 직결된 거죠. 얼마나 그렇죠.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이 조사해서 드러나야지 우리가 차은택 씨의 뭐 외삼촌이다 또는 차은택 씨의 대학 은사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확률의 여지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지는 있어요. 빠져나갈 여지는 있어요. 차은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문체부에 대해 좀 시선을 좀 좁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왜 차은택 씨를 선택을 했고 왜 문체부 장관을 할지 교문수에 그렇게 갔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딸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미리 짜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를 위한 대한민국 문체부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전부터 국가대표 승마 선수를 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또 뭐 국정과 한마디 하니까 뭐 승마협회를 그렇죠. 엄청나게 감사하고 이화여대 네. 입학할 때부터 네. 이게 전부 다 승마를 하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야 이제 또 연결이 되네요. 재단이 다 문화 체육과 관련이 있는 재단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스텝 하나가 다 정유라를 위해서 다 최순실 있네요. 씨가 네. 일종의 얘기가 되네요. 가지고 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최순실 씨, 차은택 둘도 절친, 그죠? 그리고 여기에 김종덕 장관이 은사.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모든 승마 관련해서 힘쓸 건 다 쓰고 그다음에 교문수석이 저기 작은 아버지 아니 김상률 씨. 외삼촌. 외삼촌 김상률. 외삼촌. 그러니까 이제 2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여할 수가 있고 저도 한마디- 2대에도 사업 몰아줄 수도 있고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예,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일단 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예.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뭐 이야기한다는 것이 차은택 씨를 비호한다든가 최순실을 비호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인사에 있어서 저는 뭐 인사 실무를 해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놓고 보니까 이것이 정황상 다 맞더라.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뭐 사촌이 되고 삼촌이 되고 이런 것으로 본다. 이것이 충분한 국민적 의혹을 받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압력이나 위력에 의해서 인사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분명히 그건 조사를 조사를 해야 해야죠.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사 개입과 인사 추천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인사 개입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압력이나 위력의 형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인사 방향을 끌고 나갔거나 인사를 했다는 결론이 있었 부분 이것을 인사에 대한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천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추천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인사를 할 때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식
그 정부에 대한 인사 DB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적인 경로를 구제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 그 과정 구조는 폐쇄시키지 않습니다. 늘 그것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왜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우수한데도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막혀서 인재가 눈에 띄지 네,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추천을 해서 네. 이것이 비롯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따로 별개로 봐야 될 네, 부분도 네.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개입이든 추천이든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거죠. 의혹이. 지금 그 중앙에 현재로서는 최순실 씨가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네, 어떤 그리고 식으로 이 차은택 했느냐. 씨를 만난 건 고영태 씨를 통해서 만난 건 거의 이제 맞고 이 그 부분은 고영태 분명히 나와서 씨는 차은택 씨가 설명을 해야 될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부분이죠. 웨이터였고 예. 예?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물론 로또 확률이지만 네. 정말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합당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해야 네.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네. 지금 물론 그런 확률은 있지만 예.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네, 그래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차은택 씨를 근데 능력은 소개한 있죠. 것이 이분은 능력은 있는 분인 것 같던데요. 아니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나 그것도 이분이 잘 뭐 아닙니까? 문화 창조 이쪽에 전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CF 감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그거 많이 하셨다 하신 분 그래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전문 분야의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 어느 특정 분야의 능력이 있는 거와 문화 행정의 능력이 있는 건 다르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차은택 씨는 정부 여러 사람들과 하는 문화 행정 회의에도 차은택 씨가 많이 참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그 뭐 무슨 연풍문 회의인가요? 거기에도 이 차은택 씨가 네, 서별관 회의 거기에 들어갔어요. 아니, 서별관 회의지 아니면 연풍문 회의라는 데에서 거기서도 회의를 몇 차례 하는데 차은택 아, 감독이 그래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차은택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직책 그거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했다는 흔적들은 곳곳에서 저기 나오고 보십시오. 있죠. 이성환 사무총장이 대통령 보도자료 건네받아 검토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 차은택 씨는 항상 거의 있었다. 예? 올모스트 아닙니까? 거의 항상 있었다. 자, 뭐 아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싱크 있다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있고 차은택 씨는 중국에 있습니다. 대략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야당도 알고 있는 걸 검찰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최순실 씨의 신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알고 있는데 검찰이 모르는 게 말이 되고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수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이인데 국정원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를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오 요원들이 네. 외국에 나가 있고 아이, 많이 거기 있어요. 지금 교민들이 사실은 독일과 중국에 그럼요. 우리 교민들이 너무나 많이 삽니다.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한인 식당이나 또 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뭔가 이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보도는 그대로 다 인터넷 통해 그럼요. 다 봅니다. 네. 누가 누군지 차은택이 누군지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요 오히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움직임만 포착이 되면 사실 그동안 야당 지지자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보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지금 그 본인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10억짜리 뭐 비타나 부인가 뭐 하는 그 말을 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말 네 마리예요. 아니, 한 그러니까 마리가 그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하여튼 그 말하고 같이 다니는데 말 한 마리가 다니려면 거의 트럭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 말하고 같이 움직이려면 그 말을 버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거기 이제 공관이나 또는 그 교민들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네. 아마도 최순실 씨의 행방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일보도 찾아내는데 네. 이렇습니다. 아, 세계일보를 무시하는 멘트 같습니다. 아니 이 기자도 찾아내는데 네, 기자도 찾아내는 이런 거죠. 네. 기자는 다른 우리가 다 기자 출신이니까. 아니 그러나 다른 기자는 못 찾아냈고 세계일보 기자는 일단 찾아낸 네, 것으로 유능한 보이니까. 기자죠. 네. 네. 자, 3번으로 갈까요? 네. 고영태 이분이 펜싱 선수에다가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리고 개인전 은메달까지. 근데 왜 이 사람이 호스트바에서 일한 그거는 거의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아직 뭐 있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죠. 증언이에요. 예, 주변 증언인데 고영태 씨가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영태 씨가 원래 이제 펜싱 선수를 하다가 이제 빌로밀러라는 그 가방, 그 옛날에 그 저 이제 연예인 그 프로에 보면은 주로 이제 PPL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드신 가방 중에서 주로 이제 요만한 그 손에 드시는 가방이 있습니다. 옛날 그 가방을 보면 큰 가방이 있고 좀 작은 가방이 있는데 큰 가방은 좀 다른 업체고 작은 가방 보면 그 이제 가방을 만든 업체가 바로 고영태 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만 두시고 나중에 그 사장 뒤에 된 지금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빌로밀러라는 그 사장님이 회사가 있고 이 되셨구나. 회사가 지금 그 옛날에 김성주 씨인가요? 네. 연예인 네, 그 알아요. 나원을 때 그때 협찬을 해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그 가방 회사의 사장입니다. 예, 김성주 그 회장님 밑에 아니, 있는 그거 거예요? 말고요. 그 김성주 연예인. 회장 말고 연예인. 연예인 김성주. 예. 네, 거기 이제 그 가방 회사 이제 사장인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최순실 씨를 이제 그 유흥업소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네. 그 뒤부터 사실은 이제 이 체육계 관련, 왜 펜싱 선수 출신입니다. 네. 국가대표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스포츠와 관련해서 그 일을 많이 했고 네. 최순실 씨가 지금 미국, 독일과 한국에 만든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필리핀에 있다가 들어왔죠. 오전에 들어왔습니까? 필리핀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들어온 네. 거는 태국에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김강선 변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호스트바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유흥업소 룸사롱 하면 네. 남자를 접대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네. 여자 종업원을 두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보통 호스테스라고 하는데 네. 여자의 손님을 접대하는 남자 종업원을 두는 걸 우리가 호스트바라고 일반적으로 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호스트바 방송에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이 드나드는 데를 룸사롱이라고 하고 남자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이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이 호스트바인데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거꾸로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영태 씨가 펜싱 선수를 그만둔 이후에 네. 굉장히 몸도 좋고 외모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호스트바를 다녔는데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자 고객들한테. 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인기 좋으면서 여자 고객으로부터 외제 자동차도 받고 선물로. 네, 그 정도 그랬다니까. 인기가 좋으면서 매니저급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거기서 최순실 씨를 만난 거 그러니까 아니냐. 여자 고객 중에 한 분인 최순실을 거기서 네, 만났다. 그 아까 그 빌로밀로라는 가방을 하게 된 것도 거기에 호스트바의 고객으로 온 여자 손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가방 패션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이 모든 증언들은 다 호스트바 거의 직원들로 해서 나온 증언들이고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지 이렇게 다 텔레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호스트바에 있을 때는 이름이 고영태 씨가 아니었죠. 고민우라는 네, 이름으로 가명을 해서 썼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 가명을 썼다 고민우라는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니까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고영태 씨로 바꾼 거예요. 네. 이분이 대한민국도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많이. 네, 차은택 씨도 이분이 소개해서 한 거고, 그죠? 자, 고영택 씨가 한 거는 뭡니까? 어떤 역할을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나온 게, 바로는 네. 자 차은택 감독을 최순실 할 때 소개했다 하는 게 이제 있고 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블루케이라는 거를 한국과 독일에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사, 독일에서는 대표 이사로 고영태 씨가 있었죠. 네. 근데 이 블루케이는 뭐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업무로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실적은 없지만 그게 아마 여기에 K스포츠 재단이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를 따가려고 만든 회사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이제 독일에 있는 그 대표이사 자리는 최근에 내놨죠. 이제 이 사건이 그럼 이분은 불거지면서 특별한 잘못은 없는데 아까 지인한테 살려달라. 아니죠.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그 막 얘기는 하셨어요. 또 조금 이후입니다. 사실은 그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맨 처음에 연설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고영태 씨가. 왜냐하면 회장님이라 이 사람은 그 최순실 씨를 최순실 씨라고 얘기 안 하고 회장님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의 취미가 연설문을 고치는 거였는데 그 연설문이 대통령 연설문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럴 리가 있냐라고 사실 반신반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최순실 씨 것으로 보이는 그 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44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영태 씨가 얘기한 게 사실이었네? 라고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고영태 씨가 국민일보 기자한테 이제 문자를 했다는 거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것이 원래 자기가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니까 최근에 그걸 더욱더 분명히 하고 뭔가 또 다른 폭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 네. 아니면 최순실 씨하고 뭐 연관이 돼서 뭔가 이 사태를 덮으려고 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들어온 것인지 차라리 국내에 와서 있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온 것인지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여기 들어온 심리는 뭘까요, 우리 변호사님? 여러 범죄인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영태 씨의 귀국을 두고 이게 상당히 의문이 있죠. 이제 두 가지 방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자기의 역할에 증폭이 돼 있다. 그래서 이래서 이대로 있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모든 걸 똘똘 말아서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지인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대요. 네네.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다. 그런데 사실 언론 보도를 고영태 보면. 씨는 하는 역할이 뭔가를 보면은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될 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지시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게 법이 위반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신변 위협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시각 중에는 또 다른 시각은 과연 최순실 씨가 나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잖아요. 태블릿 PC 자체도 다른 사람 명의인데 고영태 거인 것 같다 뭐 이래. 나는 전혀 뭐 태블릿 PC 운영할지 쓸지도 모른다,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오늘 고영태 씨가 귀국한 거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국내 밖에서 서로의 어떤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미 기획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신변의 위협이라는 게 과연 최순실 씨가 관계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신변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 사람도 신변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비선실세 의혹 파문의 중심에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센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근데 탄핵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배경인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판 잘 받고 오셨어요? 네. 네? 재판 잘 받으셨어요? 예. 왜 제가 재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만만의 비선 라인이 인사를 한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예. 대표님 아시는가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요? 지금 현재 최순실 등 비선 라인에서 네, 인사 개입에 대북 문제, 외교, 독도 문제 다 개입한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가 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우리 비서실장이라면 우리 대표님이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물은 터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그러한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독일로 도망쳤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본물이 터져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이틀 전에 대통령님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최순실 잡아오고 모든 사람 처벌하고 대통령인 나도 임기 끝나면은 검찰 조사 받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직 내 탓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인적 쇄신을 위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특히 우병우, 안종범 수석은 물론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해임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도 어떻게 설득하든지 귀국시켜서 그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시고 내 잘못입니다 하고 하시면은 우리 국민은 금세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야당은 언론은 무엇을 잘했다고 비난하느냐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과를 왜 비서실장이 비서실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못하는지 답답하고요. 얼마나 대통령이 불행하십니까? 단물은 다 빨아먹은 작자들이 지금 하나도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으로 불행하다. 그리고 그 측근 실세들도 어쩌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의혹들이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이거는 봉건제도나 뭐 있던 일이다, 연설문 수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들 전부 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수석도 하셨고 공보수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하시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만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 다 몰랐다는 게.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제 임명된 게 얼마 안 되니까 몰랐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서실장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모든 수석들 문고리 권력 3인방 책임지고 물러나고 대통령께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각도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짜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네. 무슨 본거. 제가 그 운영위 국정감사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더 안 믿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네. 특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특검을 하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형사소추, 즉 조사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독일로 도망쳐 있는 최순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터폴, 이 국제경찰에 수배 의뢰를 하더라도 설사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소송해버리면요. 네. 2년, 3년, 4년 걸립니다. 네. 지금 유병헌 씨 딸. 네. 우리는 다 유병헌 잊어먹었어요. 네,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송 중이죠. 거기서. 프랑스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유병헌 딸도 돈이 있고 네. 최순실도 돈이 있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두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되고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은 잊어먹고 전국은 전환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실효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는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밝히고 네. 수사를 하고 만약 미진하면은 특검도 하고 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해야지 네. 저렇게 답답하게 특검부터 하자 하면은 결국 시간 벌어주고 면죄부 주는 겁니다. 최순실도 없는 특검은 의미가 없다. 깃털들만 다치는데 실효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특검은 그렇죠. 지금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1순위가 한동안 하야하라였습니다. 의원께서는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탄핵과 하야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저도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나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게 강한 박지원이가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약해졌느냐. 특검도 반대하고 하야 탄핵도 반대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대학생들은 탄핵, 하야를 요구하지만은
정치권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증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그 역풍으로 현재의 새누리당이 어떤 고초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정치권 책임자로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눈물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 네.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헌정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야당이시지만 우리 대표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그래도 뭐 야당 대표 책임 있는 말을 하시네요. 헌정 중단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절대 하야니 탄핵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그리고 헌정이 중단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국격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여기서 과연 헌정 중단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네.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 보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헌정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된 거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정황들은 있지만 두 사람이 뭐 제가 뭐 만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추측되는 말씀드린 거죠. 개인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개인적 공적인 관계다. 어떤 그런 사업적 관계를 뛰어넘는 다음에 두 분이 이제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이 이제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네. 간에 한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근데 20살 어린 여성이랑 반말하진 않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20살 위에 어떤 누님인데 큰 누님하고 반말은 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네, 또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다. 이 최순 씨가 최 회장이라고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사실은 네. 뭐 숨을 거의 못 쉬는데. 벌벌을 끼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고영태 씨가 그렇게 자신감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더 개인적 관계가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지금 미르 재단, 더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이제 더 블루 K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독일도 있고 문제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땄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돈이 결국 흘러가서 독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이 수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재단의 돈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영태 씨입니다. 고영태 씨 훌륭하신 분인데 국가대표 백인 선수고 야, 아시아 게임 단체전 금메달인데 왜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 지인 싱크가 있죠. 네, 지인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계는 뭐 남녀 여자든 남녀 다 알죠. 이름이 민호라고 쓰는데 민호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애들은 뭐 옛날에 좀 다니던 일하던 에렉트론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일에 잘 맞았다는 소문 들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으니까 텔레비 보고 저기 왜 이렇게 나와있지 싶어가지고 혹시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말한들한테. 그랬더니 그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너무 그 목소리 변주를 너무 심하게 했다. 조금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걸 말 이러니까 너무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제 빨리 넘어가죠. 예, 우리가 자 2번 이분이 참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미르재단, 예.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데 예, 권력 1위가 뭐 거의 이제 최순실이다 최순실 이런 씨다.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아,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의 이제 거의 핵심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 인터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마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뭔가 지시를 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네. 얘기해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뭐 홍보 분야나 연설 분야나 뭐 기타 이런 등등 그걸 좀 도와줬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성환 씨 경우에는 아마 최순실 씨하고 최근에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발단도 이성환 씨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아유, 지금 결정적인 보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순실 씨를? 그러니까 이
정확히 어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아직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면서 아마 다른 사람 소개로 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이성한 씨가 최순실 씨한테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모든 대화 내용은 다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77개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의 어떤 폭발력이 가진 게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잠적한 상황인데 만약 이성한 씨의 이 녹취록 자체가 아마 한겨레 신문하고는 그 전에 이미 오래 차례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한 또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영태 씨, 차은택 씨와 좀 질이 다른 이거는 뭐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여기서 예를 들어 지시했다라든지 이런 관계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이성한 씨. 네, 이분이 부동산 개발업체인데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미르재단.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최순실 씨 국정기획 관련 77개의 녹취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총장은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파일을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녹취 파일은 받았어요. 특감이 그래요. 다 녹취돼 있고 다 제가 관리했고요. 청와대 회수 방법도 많으니까. 내 명예를 지키려면 누군가 유일하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녹취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명예를 위해서는 뭐 제보안이나 뭐 파일을 줄 용의도 있어요. 청와대 회의에도 이분이 막 들어가셨는데 젊어 보이는데요? 사진은요? 그죠? 이분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파일이고 그다음에 이성한 씨 전 미래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70개의 녹취 파일과 비선 실세에 거기에 다 개입을 했거든요. 이성한 씨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7개 녹취 파일 지금 검찰에 압수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압수를 안 했죠. 안 했죠. 그렇죠. 이성한 씨가 아직 검찰에 출두를 안 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성한 씨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임의로 압수 안 해도 돼요. 임의로 제출받았고 압수해도 되는 거예요. 영장 없이. 그래서 그러한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오리무중이 뭐냐면 이성한 씨가 27일 날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체불을 했다는 걸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77개의 녹취 파일하고 이성한 씨의 신병만 빨리 확보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게이트가 실마리 풀듯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지금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는 이분을 미친 사람,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다. 협박도 하고 5억 원도 달라 그랬다. 그런데 나는 이성한 이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이 춘천이에요, 춘천. 아, 그래서 이분은 춘천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는데 어제 재판받고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에 있네, 이분은. 아마 한국에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 있다 오늘 도착했고, 여긴 중국 가셨고요. 예. 뭐 이성한 씨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뭐 새누리당 대변인 되셔서 할 말이 없죠. 아니 뭐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참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도 다 갖고 있어요. 젊으신 분들 다 젊다는 거, 뭐 호스트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또 일반인이 또 벼락 출세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한 씨 같은 경우에 이런 7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면은 저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끌면 끌수록 결국에 뭐 국정에서 이거 만약에 녹취 파일 없어지면 이건 검찰 책임인으로 나중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몰라요. 저는 이제 본인이 77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그 77개가 뭔지 실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신변을 확보해야죠 지금.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요. 이성한 씨의 말은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정호성 비서관이 뭐 30cm의 뭐 서류를 가지고 왔다. 비선실 강남 사무실에서 이제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얘기가요. 녹취 파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종모 경제수석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하고 미르재단의 사업을 공동 사업을 했다. 그건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거 빨리 그렇죠.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 자, 첫 번째로 갈까요? 뭐 이분은 지금 독일 가 있으니까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독일 가 있는 건지 뭐지 뭐 독일 다른 나라를 이미 갔는지도 모르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로. 유럽이야 뭐 나라 국경 넘어서 다니기가 아주 쉬우니까. 다만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이제 헤센주에 있는 한 호텔이에요. 그 헤센주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의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벗어난 건가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검찰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됐고 박지원 대표 얘기로는 특검이 의미가 없는데 최순실이가 없는데 무슨 특검이냐.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순 씨의 그 범위가 보면 이분이 이제 2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면 여러 차례 갔다 온 적이 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아마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여러 가지 본인의 재산과 삶의 터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헤센조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유학생도 많고 사실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분이 어디 있는지 아마 국정원 알 겁니다. 또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은 보쌈에 올 수도 없잖아요. 이분은 네. 뭐 이 문제는 관할권 자체가 이런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사실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서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독일에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석사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1991년도인가 정윤회 씨하고 거기서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얀손이라는 법인을. 그래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법인 설립에서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16개요? 그렇죠. 거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어떤 자금과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건 사실 우리가 추측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청와대 문건 언제까지 받아봤나? 지금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이게 비서관이 좀 정착되기 전까지만 받았다. 보좌진을 갖추기 그러니까 갖춘 뒤에는 그만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갖췄다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그냥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가 되겠죠. 네, 출범한 이유가 다 갖춰진 거니까 그렇죠. 출범 전까지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청와대 문건 그 태블릿 PC에는 거기에는 2014년 3월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이외의 모든 증거들은 이성환 씨 사무총장 얘기나 이 사람들 얘기로는 최근까지도 다 받아본 거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성 씨가 밤마다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호성 씨 측에서는 이제 뭐 아주 펄펄 뛰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펄펄 뛰고 있죠. 뭐 아니라고 하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증언을 보면 이제 그 사무실에 정호성 씨가 이제 갖다 줬다는 얘기인데 문제 2년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한테 당신 밤에 맨날 나가는 것 같더라. 어디 제보가 있는데 거기 앞에 정호성도 도대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질문을 가냐? 안 했을 뿐이에요. 어디 가냐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그냥 읽을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해서 뭐 집에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당신이 갖고 가는데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서류를 보통 집에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상황을 한번 그때 국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청와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네요. 네, 저거 춘추관장님. 예. 죄송합니다. 과거의 직함을 불러서 가져갑니까? 춘추관장 자료 청와대 밖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상 청와대의 내부 문건은 바깥으로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건 사실이고요. 왜냐 그러면은 청와대 망은 두 가지 망이 있습니다. 내부 인트라넷 망이 있고 외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망이 있는데 내부 인트라넷 망에서 보고서를 올라가는 것을 출력하게 되면은 그래도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출력을 해서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출력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적 있습니까? 들고, 없습니까? 네. 비서관 하실 때?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죠. 네, 그런 적이 없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임기 초반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같으면은 총무 비서관 같은 경우 또 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할 때입니다, 실제. 예. 근데 이거 언제까지 받아왔는데 최순실 씨 지금 신경쇠약이 걸려서 참 몸이 힘들어서 비행기 못 타고 오신다는데 원래 환자들도 비행기 타고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받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환자들도 비행기 탄다니까요.
환자들도 중환자들도 1등석 좋습니다. 1등석 타면 거기 뭐 충분히 여기 돼 있고 누워서 아니 전 국민이 지금 신경쇠가 걸릴 판인데 자기 혼자 신경쇠가 걸릴 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기 하나 아픈 거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가슴에 열이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자기가 신경쇠가 걸린다고 지금 하고 일단 있어요. 뭐 그 얘기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완곡하게 그렇죠. 오지 표현을 않겠다는 한 거죠.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최순실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 이게 판도라 상자 다 열려서 다 뭐가 드러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부인하겠죠.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말에 부인하는 걸 거짓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증거랄지 사람의 어떤 진술이 그런 게 다 확보가 돼야지 최순실 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성환 사무총장 녹취 파일 빨리 잡고 그죠? 태블릿 그렇죠. PC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럼요. 지금 속도를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내고 있는지요? 답답하네요. 자, 두 번째. 태블릿 PC 주인은 누구냐 이러는데 이것도 뭐 좀 논란이 있죠? 행정관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보도한 쪽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가 주인이다.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명의는 이제 김한수 행정관. 그분은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뭐 네거티브 대응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정관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 되기 전에. 그렇죠. 전 되기 전에. 얘기겠죠? 되기 전에 뭐 행정관 PC를 준 건 아니겠죠? 청와대 PC가 그건 아니고 아니겠죠? 예. 그 전에 그 사람이 전에. 무슨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회사의 그 PC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의 PC가 그러면 왜 최순실 씨한테 넘어가 있는가?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한테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불분명하다. 검찰은 이 PC가 독일에서 출처가 독일인 것 같다고 그래 얘기했고 그 방송사 JTBC에서는 한국에서 이걸 습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습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 해명이 엇갈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있네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쪽,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고 그쪽에서는 이 PC가 또 고영태 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엇갈리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헷갈려. 그러면 최순실 씨도 한국에 이거 태블릿 PC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가 근데 똑같네. 문제는 그 태블릿 PC단에 셀카 찍은 게 있어요. 자기 셀카 찍은 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그러니까 이제 셀카 지금 찍은. 검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저기 나오네. 세상에 지금 자기 저 셀카입니다. 이거 저게. 그러면 자기 거네. 아이 그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나오는 무슨 셀카 태블릿 찍은 PC인데 거를 자기 남이 갖고 셀카를 있어요. 저렇게 찍었는데 문제는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자기 사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근데 있죠. 셀카를 친구한테 줄 수 있나? 혹시 고용 그렇게 될 수 그런 있나? 그런데요. 태블릿 PC 그럴 수 있네요. 사용법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PC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으로는 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태블릿 PC의 진짜 소유주가 김한수 선임 행정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거 내 것이 아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그냥 해봅시다. 그럼 최순실 씨 셀카 찍은 게 그 PC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실 씨는 이게 고영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영태가 최순실 씨 거 셀프 찍은 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보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둘이 무슨 같은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고영태 씨가 저 최순실 씨 사진을 가까이서 찍어줬거나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셀프는 본인이 찍는 걸 셀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셀프 같긴 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휴대전화나 이런 걸로 가까이서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본인이 찍은 거예요. 본인이 죄송한데 선배님 저건요 저렇게 누가 저렇게 찍습니까? 저건 셀카입니다. 저건 누가 봐도 그죠? 그렇죠. 제가 비전문가가 봐도 셀카예요. 저건. 근데 아마 저 사진이요. 본인이 셀카를 찍고 나서 저게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지웠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 저거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만족스러웠다고 했는데 그걸 왜 고영태 쌍무 PC에 실었을까요? 최순실 씨 주장이라면. 왜 최순실 씨가 저 문제는 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뭐냐면 지난번 정윤회 사건 때 우리가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문건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건 유출 경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했는데 문건의 유출 경로는 특수일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건의 내용은 형사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특수부는 정말 아주 그 조사를 잘한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박관창 경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유출 이 경로에 대해서는 형사부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냐를 문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유출 경로 오늘 바로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거냐 말이지. 이거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출 경로가 어떠냐. 그러니까 유출 경로 쪽으로 자꾸 이제 사건의 중심을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JTBC가 어떻게 입수했냐는 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건의 어떤 중심은 내용이 아니라 왜 그걸 어떻게 가져왔냐, 불법적인 방법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포석 아닌가 저는. 글쎄 뭐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걸 뭐 전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태블릿 PC의 주인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블릿 PC 안에 들어간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인도 중요하죠. 그럼요. 주인이 이제 경로를 찾아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안 봤다는 내용이니까, 그죠? 아니 그러나 최순실 씨 말대로 만약에 이게 고영태 씨 거라면 고영태 씨 거에 그 대통령 연설문이 44개나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하는 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뷰할 것이 아니라 들어와야죠. 몸이 쪼가리가 나더라도 들어와서 본인이 다 해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태블릿 PC 주인의 논란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 정서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저거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수사해 보면 다 나와. 태블릿 PC는 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연결됐기 때문에 유치 추적하고요. 그걸 누가 쓰는가는 다 그 아이디 추적하면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개그 콘서트입니다. 수사하면 다 나와요. 진짜. 3. 대통령과 최순실은 친한가? 뭐 이건 얘기할 거 없죠. 이거 뭐 얘기할 것도 다 친하다는데 뭐 통과하시죠. 통과. 이건 기자들도 그동안에 십수년간 다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원종 비서실장이 무슨 절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원종 비서실장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면 밑에서 보고를 잘못 받으셨거나 그런 것이, 이건 뭐 정치부 기자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30년 정치부 기자도 아시더라고. 30년 전에 정치부 기자.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김동길 교수도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취재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취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거의 국민들도 이제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최순실 인사에 개입했나? 이거는 좀 논란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의견을 딱 보시죠. 우선 이제 뭐 본인이 그 PC가 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저는 그 PC가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문제, 허태일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실장으로 가는데 그 발표 하루 전에 자기가 받아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사 문제를 최순실 씨와 어떤 형식으로든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러고서 하루 전날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은 보내주냐면 과거의 그 비선 실세들도 보면 그렇게 미리 보내주면 이 자체가 굉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미리 해서 마치 자기가 당신이 비서실장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최순실 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희가 여러 번 봐왔거든요. 우리도 인사를요 먼저 알면은요 그게 엄청난 저거 아닙니까? 취재죠. 우선 기자로서는 특종이죠. 특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0분 먼저 아는 거. 와, 10분 먼저 전화 연결해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루 전에 알면 엄청난 거죠. 하루 전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진짜 기자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죠? 이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안 그러지. 인사정보라는 거 10분 전에만 알아도 하늘의 별따기. 제일 핵심적인 정보예요, 인사가. 기자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저 인사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사례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현재까지는. 그러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배치되고 한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저거잖아요. 그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승마협회 비리 문제를 조사했던 국장과 과장이 다 잘렸죠. 다 아웃됐잖아요. 아웃됐는데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다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승마협회를 조사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승마. 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그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벌써 연결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 개입했네요. 개입했다고 보는 게 맞다.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인사 개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증거가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1분 전이랍니다. 20초씩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측
헬스 트레이너를 그거 맞죠? 예. 100% 맞죠? 선거 행정비서관을 보냈잖아요. 그건 맞지. 그리고 차은택 씨를 통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관계된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이거 교문수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정황정을 딱 보면 개입했죠. 또 이번에 태블릿 PC에 나온 게 민정수석에 대한 추천 보고서 아닙니까? 그런 걸 전체를 보면 인사개입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새누리당 대변인은 근데 하여튼 앞으로 더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이제 이 구체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나올 거. 아마 공식 영역에 최순실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규명이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개입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얘기할 것도 없지. 대변인도 저도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 10초.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 추측이고 짐작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순실 씨의 입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되더니 많이 변하셨군요.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